아니 그 뭐 지금 시작했잖아. 내가 시작을 할게요. 아니 뭐 서울시에서 뭐 심사 뭐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전에 물론 서울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그 공공건축물 심사의 그 전반적인 운영 매뉴얼을 바꾸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게 조달청 공모에서 특정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과 상위 5개가 50% 이상. 네, 상해 그 건축. 건축. 멋지네. 건축. 이야. 들었어요. 건축이 여기 있어요. 몰랐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얘기는 하지 말고. 맞아요. 어쨌든 그것도 있었고 최근에 서울시 모 공모에서 사전 접촉을 했다가 심사 실격을 당한 일도 있고 해서 심사위원이시죠? 네, 그랬습니다. 네. 두 분이 해서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린 게 아니라 본심사로 1차 하라고 5팀을 뽑았는데 본심사로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심사위원장하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한 명은 실격이다 얘기했고 심사위원회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실격입니다. 가 끝난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쨌든 준비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공공설계 공모를 심사 과정을 좀 손보겠다는 게 있었고 근데 그거의 중점적인 부분이 그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서울시라고 말하는 건 본청이죠. 네. 각 발주처나 구청들이 아닌 본청에서 대략 70% 정도를 내보내는데 그 내보내는 부분들이 S풀이라고 불러서 S풀 서울풀. S풀. 나 스페셜이라고 해서 좀 우리 또 급을 나누나. 그런 거잖아. S풀. 네, S풀의 그 기준은 공공건축 분야의 수상 경력, 학술 연구 실적, 전문 멘체 기고 이력 등을 종합하여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뽑는 거를 분과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이 있어요. 공공건축물 심의위원 중에 분과위원회에서 뽑는다고 해서 최근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1회해서 하나를 뽑았다라고 까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분과위원회는 누가 구성되어 있는? 분과위원회가 결국은 이게 새롭게 될지 안 될지를 되게 중요시되는 그거는 공공건축 심의위원들을 뽑았고 거기에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죠. 그 풀 안에서. 그 풀 안에서. 분과위원회가 누구냐에 따라서 S풀의 어떤 퀄리티가 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지금 뭐 다양한 조직들의 사람들이 조금 다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정비하는 이유가 옛날에 사실 저희는 프로젝트 서울 처음 시작할 때는 믿고 하는 게 생겼는데 이게 본청에서 관리하던 걸 도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던 걸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구청으로 내려갔잖아요. 각 지자체별로 가면서 심사위원 풀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지자체들은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저희는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결과가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박현수 소장님 생각하기에는 지금 옛날에는 지금 서울에서 다 내려보냈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시죠? 아니요, 서울 다 내려보낸 게 내보내진 아니고 않았었어요.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네. 그걸 약간 이제 이런 현상 공모를 왜냐하면 구청이 늘 현상 공모를 해본 경험이 있지 않으니 그거를 도시공간 개선단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해준 거예요. 뭐 심사위원도 컨트롤해주고 이거에 나가는 거든 뭐 이러다 보니 전체 국가에선 조달청이 있다면 서울시 내에서는 도시공간 개선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도시공간은 그대로 있는데 도시공간 개선단이 있었는데 여기서 모든 걸 다 총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로 자율성을 준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문제점 뭐냐면 도시공간 개선단이 하니까 끼리끼리 뭘 해먹는다 이런 말들 많았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이 바뀌면서 그것도 정책이 바뀌고 없어졌고. 지자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내려같이 지금처럼 이제 조금 이제 불만들이 늘어나는 거죠. 옛날에 프로젝트 서울은 믿고 가는 공모전이었는데 가장 괜찮다는 공모전이 프로젝트 서울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세종시 공공건축과 할 때는 세종시에 그걸 소개를 했었어요. 그거를 강연도 했었다. 그런 시스템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스템과 결과들. 네, 실현 결과들. 그리고 프로젝트 서울이 그래서 이제 건축가들한테도 이게 되게 투명해졌다라는 거를 알린 그런 좋은 거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예요, 건축가들이. 그러면서 이제 아까 같이 그렇게 전체적인 컨트롤하는 게
타워가 없이 이제 각 지자체라고 해야 되나요? 구청별로 지자체는 구청도 지자체는 네, 네. 맞습니다. 지자체별로 하다 보니 어떤 때는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이 없는 그런 팀들이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서툴게 이게 현상이 나오고 그게 운영이 됐던 건 아닌가. 프로젝트 그- 서울에 다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도. 서울시 저는 이제 이번에 프로젝트 서울에 올라온 프로젝트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뭐 했는데 아, 같이 했는 거네? 그러면? 같이 한 거네? 아니, 외로워. 아니지, 아니, 각각 한 거네? 각자 한 각각 거지. 하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그 구청에서 발주된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심사 접수하고 들어갔는데 일단은 그 유튜브 방송도 안 하고 무슨 어? 되게 안 했다고요? 방송을 보통 프로젝트 서울 방송은 유튜브에서 하는데 무슨 어떤 방송이죠? 무슨 아, 자기 지자체 자기 방송. 지자체. 약간 아니 방송도 지자체 있죠. 방송도 아니고 무슨 BJ 막 이런 데 나오는 되게 이상한 데에서 그 방송을 하는 거야. 아, 진짜요? 그래서 찾아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어, 첫 번째로. 그것 자체가 아무튼 전체적으로 조금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 보였다. 그 화면을 보는데 어떻게 좀 어떤 안들이 이렇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잘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좀 미숙해 보였다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실제로 같아요.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들이 서울시의 디지털 심사정이 지금 한 곳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못 하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둘 다 구청에서는 그게 사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청에다가 물어봤더니 아니다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둘이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서울시는 일단 디지털 심사장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한 곳을 더 만든다고 했어요. 거기 시청 앞에 있는 그 뭐지? 서울도시건축 박물 거기에 비어있는 한 공간을 그걸 바꾼다라고 해서 2개를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까 얘기 돌아가면 70%의 어떤 인원들을 서울시에서 내려보내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사위원회 구성의 70%를 네. S풀에서 추천하는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선택을 할 경우 지원이 있지 않아요? 도시공간 개선단 쪽에서 서울시에서? 아 그게 필수가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해야지 프로젝트 서울에 올리겠다는 그것도 특혜죠. 있어요. 어찌됐든 특혜죠. 이제 프로젝트 서울에 올라오는 프로젝트를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고 그 제도를 수용하는 지자체만 프로젝트 서울로 올리는 거죠. 프로젝트 서울에 가면 사실은 흥행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그 노출이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준수하지 않으면 서울시 안의 지자체여도 프로젝트 서울에 올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홍보가 덜 되는 거지. 구청은 더 좋아하겠네, 안 올라가서 자기네들끼리. 거기까지 얘기한다고? 거기까지 얘기한다고? 아, 이미 안 올라가고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아니 근데 그게 많이 시비의 뭐- 지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게 좀 틀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구청 자기 프로젝트 다 시의 일부 지원을 받아서 거의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 되게 많나요? 국비 시비 받는 프로젝트 대부분일걸. 대부분. 근데 이 부분을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얘기해. 근데 그러면 왜 에스프리라는 것들을 기준을 만들었느냐? 그게 그냥 우리가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건축사가 되고 나서 5년의 경력, 조교수 이상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 이게 숫자는 좀 틀릴 수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들만 되면 이 사람들의 역량은 모르겠고 그냥 뽑히게 되는 경우가 있고 가끔 그런 분들과 심사할 때 토론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 이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걸 판단하고 있는지.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당혹스럽잖아요. 그분과 의견이 동일하지 않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제출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며 이 결정 과정을 동의할 것인가 라는데 조금 당혹감을 나올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너무 선 넘나는데 항상 선 넘으니까 아, 이분은 심사해도 되나? 싶은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분들을 근데 걸러내려고 하는 필터링인데, 근데 제도는 항상 모순도 있고, 모든 걸 다 받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꽤, 나름 수긍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공모전을 수상했다든지, 건축상을 수상했다든지, 어떤 논문을 게재했다든지, 논문도 어쨌든 필터링 돼서 기재가 되는 거니까, 그런 수준의 건을 마련했다는 건, 지금 이 제도가 처음이니까 서툴 수는 있어도 계속 개선하다 보면, 그런 기준이 있는 풀을 만든 거는, 좀 좋은 테스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논문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논문 하시는 분들은 이론 교수들이니까 조금. 아니 뭐 그거는 뭐 아니, 뭐 이론적인 그거는 교수님들은 개인적인- 심사하면 안 된다는 개인적인 거예요?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네네네. 그것보다도 약간 그런 거 있어. 이건 정말 모 구청을 보면은 몇 개의 구를 보면은
반복적인 심사위원들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프로젝트 서울을 자세히 보더라도 어떤 구에서 어떤 심사위원이 패턴이 익혀요? 예, 패턴이 익히는 게 좀 있고 어디요? 또 모 구 그거 끝나고 얘기합시다. 거기까지 거기 오는 거 기억 기억. 그렇게 안 그리고 또 되는데. 뭐 기억 모 구는 음. 교수 비율이 엄청나요. 음. 굉장히 중요한 심사위원들 불구하고 교수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들도 많아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각 서울시 지자체 안에서도 엄청난 편차가 나는 것들을 서울시가 좀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까지 갔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제 70%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가장 따르는 건 없어요? 그렇게만 하겠다는 얘기인가? 풀만 좀 풀만 바꾸는 거가 사실 전부지, 그렇죠? 아, 그것도 있어요. 그 비공개 심사죠? 아, 그 네, 그러니까 블라인드 심사, 발표 블라인드 심사로 발표. 한다는 것도 그게 있고. 논의가 되게 초창기에 없었던 것 같아. 갑자기 탁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게 심사. 막판에도 좀 이슈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블라인드 심사는 정말 막판에 나온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게 서로 그렇게 가리고 하면서 사실은 건축가의 위상에 대한 이슈를 말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블라인드 심사가 불편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심사를 하거나 발표를 하면서 서로의 그 얘기를 하기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의미를 좀 주고 싶었다 게 아닐까? 아니 나는 그 PT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유튜브 아니 그 줌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나? 막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하는 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블라인드로 한다면 굳이 멀리까지 가서 뭐 이렇게 거의 제주까지 가서 오시면서 너무 아, 5분 발표하기 위해서 저 멀리 갔다 오셔가지고 5시간 이동하고 이건 조금 네.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죠. 제도를 바꾸자고 했으니 또 그거 고쳐지면 되는데 블라인드는 조금 마이너한데 조금 부각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서울시가 아무튼 조금 다시 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그렇죠? 그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되게 공정하고 실력 있는 분을 뽑아서 심사위원으로 한다라는 부분과 뭐가 또 하나 있냐면은 사전 접촉도 명시하잖아요. 사전 접촉을 했을 뭐- 경우에 어떤 손을 부정부패 방지 서약서 쓰잖아요. 사전 접촉 심사위원도 쓰는 거고. 그건 동의하고. 옛날부터 다 원래부터 있었던 있었어요. 건데 그 서류는 그냥 원래 있던 서류인데. 오랜만에 심사 갔는데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아니에요.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나 서울시 심사 별로 안 해봤나 보다. 있었잖아요. 아니 그냥 다 있어요. 나는 다. 심사를 별로 안 했나 봐요. 그냥 나는 계속 그 항목 보고 아니 다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전 공개 기간을 놔두잖아요. 예전에는 네. 사실은 심사위원이 공개가 돼서 네. 단 공고임에도 불구하고 네. 들어가서 제척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없애려는 것 같아요. 사전 공고를 했고 해당이 되면 들어오지 마세요를 좀 명시화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 해석을 좀 해야 되는 문구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오케이.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사를 했을 때 부정행위를 했잖아요. 그게 조금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얼마 이상은 아니, 명시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게 네. 없는데 네. 페널티를 명시적으로 하겠다까지는 네. 선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약간 초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전 접촉했을 때는 뭐 심사도 5년, 제출도 5년은 서울시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안이 있었던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보도자료나 이 명확한 매뉴얼이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메인은 아닌데 사전 접촉이 무엇다라는 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전 접촉 시도만 하더라도 그거는 사전 접촉이고 그거에 의해서 배제될 수 있다. 그 국토부의 공모 운영 지침에 보면 사전 접촉을 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시도에 대해서 미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미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할 뻔 했다고만 전화를 보면 했지만 거부를 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지 거부를 않은 했거나 거다.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어. 근데 통화 리스트에 남았어. 그럼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접촉한 거냐 안 한 것이냐? 이건 미수지 안 한 거 아니냐라고
법적으로 따질 수가 있나 봐요. 저는 법적인 용어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구별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건데 뭐 그러고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그 기준들을 명시를 좀 하려는 것 같아요. 그 문구를 보니까. 그런 거 없나? 이거 뭐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신고해. 예를 들면 사전 접촉을 알거나 아무튼 경험했으면 신고를 해. 제3자가. 뭐 제3자든 당사자든. 아니, 당사자는 신고해야죠. 당사자가 아니, 신고를 이제 하죠.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근데 신고를 하면 사실은 그 당사자는 뭐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신고 당사자 아니면 사전 접촉을 예를 들면 하려는 당사자. 예를 들면 어떤 큰 회사란 표현은 그렇지만 어떤 회사가 컨택을 했어 나한테. 내가 심사위원인데. 그런데 거부만 했어. 그런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신고는 안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신고해야 돼요. 신고하세요. 신고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신고를 안 하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암묵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신고를 하면 상금을 주는 거야. 한 뭐 좋다. 몇천만 원이나 좋다, 뭐 좋다. 진짜 1억 이렇게 주는 거야. 좋다, 서울시에서 좋다. 1억 괜찮잖아요. 아, 이거 김미로 한 건 했네. 한 건 해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1억을 주고 그 대신 그 사무소는 한 10년간 못 들어오는 거야. 20년 해도 돼. 20년이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1억을 위해서 신고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난 하려. 나 100만 원만 줘도 해요. 1억이면은 설계비보다 많을 것 같은데. 증거 정확한 제발 누가 나한테 연락 좀 나한테 전화 해줘. 좀 막 해줘. 이런 거. 제발. 근데 그 농담으로 이런 얘기했는데 상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상금. 예를 들면 근데 뭐 몇백만 원 주면 되겠냐고요. 몇백만 원 받을 건데. 나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백만 원을 더 준다는데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1억 정도 되면 아니, 깨름직한 돈 몇백만 원 받는 거보다 떳떳한 돈 몇십만 원이 낫잖아. 나만 그래? 근데 거기는 계속 지속적인 거와 단타로는 좀 다른 거죠. 그 세계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세요. 그렇죠. 빠져나오세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저희 소장님 왜 그렇게 웃어요? 아니 그냥 너무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되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 아니,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 아니 신박해서 신박해서 하는 얘기야. 아니 결국은 다 돈 벌자고 그런 비리들이 생기지 않나. 그러면 돈을 더 공적으로 더 주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습니다. 그저기 되면 모두가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전화 좀 해라. 전화 좀 지금 해줘. 회사 망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신고하고 1억 벌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